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두의 눈물 저자 김옥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2강에 이어서 3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초성자에 대해서부터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강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초성자는 17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음양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목화 토금수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요 목화 토금수의 자음은 목에는 기역과 기역과 옛니응 혹은 여린 기역이 되겠으며, 화의 자리에는 디귿과 티귿, 니은, 그리고 반설음인 니을이 들어가 있으며, 토의 자리에는 비읍과 피읍과 미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의 자리에서는 지읒, 치읒, 시읒, 반치음, 스 하는 발음이 또 되겠습니다. 수의 자리에는 여린 히읗, 히읗, 이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음할 때 기읒, 디읒, 시읒 이렇게 발음 드리는 것은 제가 전 강의에서 여러분께 소개했던 것처럼 기읒, 디읒, 시읒이 정확히 맞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익숙하게 자주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기본자는 5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읒, 기읒은 어금니 소리이며 군자의 첫 소리와 같다. 어금니 소리이며 임금군 하지 않습니까? 군자의 첫 소리와 같다. 정확히 일치하죠. 자, 세종께서는 이렇게 한자 한자 설명을 정말 친절하게도 정확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니은은 헛소리로 나자의 첫소리와 같다입니다. 자, 니은은 첫소리로, 혀소리로 나자의 첫소리와 같다입니다. 미음은 입술 소리로 미자의 첫소리와 같다란 뜻입니다. 시읒은 입소리로 술자의 첫소리와 같다입니다. 이응은 목구멍 소리로 욕자의 첫소리와 같다입니다. 자, 어디 하나 세종대왕께서 허투루 설명해 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죠. 정확히 다 설명해 놓으시죠. 이와 같이 기읒, 니은, 미음, 시읒, 이응 5자가 기본자입니다. 우리는 삼신오제 할 때 이 오제를 기읒, 니은, 미음, 시읒, 이응에 견주고요. 삼신을 모음해서 아래아, 의의, 즉 천지인과 견준다고 배웠습니다.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자 5자를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자, 그렇다면 기본자가 기읒, 니은, 미음, 시읒, 이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된소리나 강한 소리는 어떻게 표현하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조금 강한 소리는 기역에 일액을 가액하여 기역하고 강하게 발음을 하라 하셨고요. 니은은 가액을 하나를 더하여 디귿, 이 디귿 이와 같이 표현을 하셨으며, 디귿보다 더 된 소리, 거센 소리는 티읕입니다. 자,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리고 미음은 한 획을 더 더하여 비읍으로 하였고, 또 한 획을 더 더하여 피읍으로 하였습니다. 소리가 더 거센 소리고 강한 소리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시는 겁니다. 시읒은 획을 하나 더하여 지읒이 되고, 지읒에 획을 하나 더하여 치읒이 됩니다. 이응은 획을 하나 더하여 여린 히읗이 되고, 획을 하나 더하여 히읗하고 발음이 됩니다. 자, 정확히 이해하셨죠? 가액의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본문에 키읔은 어금니 소리이며 쾌자의 첫소리와 같다라고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디귿은 혀소리로 두자의 첫소리와 같다라고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 본문의 이 페이지와 비교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실 때도 이 화면을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더 빠르게 습득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시읒은
이소리로 술자의 첫소리와 같습니다. 이응은 목구멍 소리로 욕자의 첫소리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신 이러한 문자나 서적은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유일하게 세종대왕께서만 이렇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기역자를 가액을 더하고 다음에는 나란히 쓰기를 합니다. 이것을 병설하고 표현을 하셨고, 기역을 나란히 쓰면 규자의 첫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셨으며, 티읕은 서름이니 혓소리로 탄자의 첫소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귿이 병합이 되면 쌍디귿이 되기 때문에 딴자 혹은 뜻자의 첫소리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음자의 가해 권리를 보셨고, 다음은 중성자 11자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자의 기본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래아, 의, 이, 즉 천지인 기본자 세 글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출자는 위쪽에 점을 찍어 오라 하고, 오른쪽에 점을 찍어 아라 하고, 아래쪽에 점을 찍어 우라 하고, 안쪽에 점을 찍어 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 아, 우, 어. 자, 본문 확인해 보십시오. 본문에 정확히 세종대왕께서 오, 아, 우, 어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출자는 이와 같이 기본자를 조합하는데 점을 2개, 즉 음과 양을 구분하는 숫자와도 일치합니다. 1은 양이요, 13579는 양이요, 24680은 음이라는 그런 원리에 입각하였고, 또한 붙이는 위치도 안쪽에는 양이, 바깥쪽에는 음이, 이와 같은 형태를 구분 지으시면서 위쪽, 아래쪽 전부 다 음양의 원리를 일치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자는 땅 위에 점 2개를 찍어서 요가 되고, 오른쪽에 점을 2개 찍어서 야가 되고, 아래쪽에 점을 2개 찍어서 유라 했으며, 안쪽에 점을 2개 찍어서 여라 했습니다. 이것을 제출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출자는 요야, 유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자 천지인, 오아, 우어, 요야, 유여 이렇게 11자로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반복해서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겠습니다. 천지인, 오아, 우어, 요야, 유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자의 아래아는 하늘로 나타내셨는데, 아래아는 그러면 어떤 글자에 비교해 놓으셨냐? 아래아자는 탄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자, 탄자를 써놓고 초성은 티귿이고 중성은 아고 종성은 니은입니다. 그래서 탄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원리는 영어와 범어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데, 특히 훈민정음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을 정말 잘 지켜 쓰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에서는 초성, 중성이 있고 종성자를 잘 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을 우리가 짱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짱꼴라가 제가 이렇게 하면 비하하는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짱꼴라라는 용어는 범어입니다. 범어로 짱꼴라라는 의미는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들,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범어로 짱꼴라라고 합니다. 욕이 아닌 것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은은 따지, 은은 즉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했습니다. 즉 즉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의 은은 지금 따지라는 한자를 정확히 해석하면, 따지는 원래 매산자와 물수자, 흑토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 땅지, 따지는 산과 물과 흙이 어우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우리 지구와 토성이 그에 해당하는 행성으로서 그 위치가 대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성이 목화토금수를 좌지우지한다. 그 다음에 지구가 목화금수를 좌지한다. 이런 얘기들을 역학을 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오늘 잠깐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신년이 되지요. 신년이 되면 보통 사주와 팔자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주와 팔자 재미삼아 보시는 것은 제가 권해드립니다만 사주와 팔자를 정확히 지금 맞추시는 역학자는 대한민국의 혹은 모든 세계의 어떤 분들도 정확히 맞추는 분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과거에는 1만 2천 전까지만 해도요. 목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이 정확히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 천문기관의 학자분들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목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이 11.95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0.5년이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12년으로 계산한 그 역술에 11.95년으로 표현이 된다면 맞겠습니까? 안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 토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이 3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1만 2천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대 과학에서 미국 나사의 그 우주 순행 원리를 시뮬레이션을 해보십시오. 토성도 마찬가지로 29년 조금 넘게 걸립니다. 즉 30년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그 30년이 안 걸리는 간지와 12년이 안 걸리는 지지, 즉 자축인묘 진사오미와 갑을병정 무기경신이 수리상으로 조금씩 맞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천문학을 할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사주를 보실 때는 그 점을 감안하시고 혹시라도 사주 보실 때 사주를 봐주시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혹시 우주의 이 순행 원리를 아세요? 하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주는 조금 신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그거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를 하였는데 사주와 팔자는 그냥 흥미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실 때 조심성 있게 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조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침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이와 같이 천지인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놓으셨던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천은 탄자의 가운데 소리요. 은은 즉자의 가운데 소리고 이는 침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서화시켜 남겨놓았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와 우어인데 오는 홍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습니다. 자, 원문에는 히읗이 2개 들어가 있는 홍자입니다. 히읗이 2개 들어가 있는 홍자의 쓰임새와 하나가 들어있는 홍자의 쓰임새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되시라고 오는 홍자의 가운데 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땀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는 군자의 또 가운데 소리와 같습니다. 어는 업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습니다. 자, 본문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 하나 허투르게 세종께서 밝히신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대단한 학자이시다 성군이십니다. 기회가 되면 세종대왕의 그 학문과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더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초출자에서 제출자로 점이 2개가 표현이 됐죠. 요는 욕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정확하죠? 야는 양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입니다. 유는
슐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습니다. 자, 오늘날 술하고 발음하는 것을 600년 전 세종 당시에는 슐하고 발음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유를 슐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신 거고요. 여는 원래는 여는 세종대왕 시절에는 벼자라고 읽었습니다. 별자를 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벼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하였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에 발음하는 방식으로 별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본문의 요야 유여 설명해 놓으신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러한 글자의 제자해를 다시 한번 본문에 강조를 해 놓으셨는데요. 제목은 훈민정음 해례라 하셨던 겁니다. 원래 훈민정음 해례다라고 하면은 전체 세종께서 만드신 그 학문적인 제목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훈민정음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안에 내용 중에 훈민정음의 해례를 기록했다 해서 훈민정음 해례가 되는 것입니다.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중요한 문구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천지 지도는 이름 오행이니라. 하늘과 땅의 원리는 오로지 음양오행일 뿐이다. 이렇게 밝혀놓으셨고요. 다음으로 범유 생유제천 지지 간자가 사음양이 하지리요.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것들이 음양을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하신 거지요. 우리 음양의 이치를 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제자 원리의 음양의 원리 목화토금수를 매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종께서도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것들이 음양을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염려를 하시면서 여기에 본문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정음지작은 초비지 영이력색이요. 자, 지금 바른 소리를 만드는 것은 애초에 지혜를 짜내어 억지로 구한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자, 이 내용은 기존에 우리 조상들께서 천문과 수리, 지리 이러한 이치들을 통달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들어 놓으신 음양과 오행론, 하도론을 전부 다 바른 소리를 만드는데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바른 대로 거기에 비유를 하였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기 불이니 즉하 득불 여천지 귀신 동기 용야 리요. 자, 원리란 본래 둘이 아니므로 천지 신명과 그 작용을 같이 하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천지 신명 귀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원리가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천지신명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본문을 읽어드릴 때 이기불이니라고 붙이고 기용야 리오라고 붙입니다. 자, 이렇게 붙이는 것을 토를 단다 합니다. 즉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붙여주는데, 우리 선조들께서는 한자를 국문으로 쓰셨을 때에도 이와 같은 토를 다는 문자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자들을 구결 문자 혹은 뾰족한 대나무, 나무를 뾰족하게 해서 점을 찍어서 그 점이 강하게 찍어서 점이 눈에 드러나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을 각글 문자라고 하였습니다. 뾰족한 나무로 찍어서 표시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은 옛날 신라시대의 향가 혹은 우리 모든 고서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각글 구결 문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각글 구결을 표시해 놓은 것을
훈민정음의 하도 원리에서 그 숫자와 원을 연결하는 금을 그려서 거기에다가 초출자, 제출자를 붙여주면 글자가 생겨나는 것처럼 각글 문자에 점을 연결해 놓으면 우리가 쓰고 있는 훈민정음과 대동소이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 훈민정음 이전에 우리 수상들이 쓰던 9개의 문자설이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했던 9개의 문자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걸로 봅니다. 자, 다음은 제자의 초성 17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형의 원리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상형의 원리하고 제가 도예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으로 어금니 소리이며 어금니 소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소리, 상형의 원리 맞으시죠? 다음은 혀가 위리몸에 붙는 모양으로 혀소리, 설음이라 하신 겁니다. 입모양을 본떠서 만든 입술 소리가 순음이고 이소리, 치아의 모양, 이와 같은 음이 치아에 이 치자를 써서 치음이라고 하였으며 목구멍 모양을 본떠 만든 목구멍 소리를 후음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 도구를 사용하여 목구멍을 정확히 촬영해 본 결과 발성기관을 이와 같이 상형의 원리가 정확히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그 시대에 어떻게 세종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원리를 정확히 아셨는지 참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 아주 발전된 과학 도구를 이용하여 이러한 상형의 원리를 비추어 봤을 때 정확히 다 일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반설음과 반치음은 예를 들어서 사성칠음에서 각치 궁상우이고 그러면 나머지 이음이 뭐냐? 반설과 반치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성칠음에 칠음의 하나 중에 반설음과 반치음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발음을 해보면 반설음 리을과 반치음 스에 해당되는 이러한 발음소리가 바로 반혀소리, 반이소리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제자에서 특히 사람의 소리와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자, 본문에 부인지 유성은 본어 오행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의 소리는 오행의 뿌리를 두고 있다 하신 겁니다. 제가 앞에서 누누이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문장으로 보면 후수 이윤이나 수야니라 성어 이통이니 여수지 허명이 유퉁이 아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목구멍은 깊은 곳에 있고 젖어 있으니 오행 중 물에 해당된다. 소리는 비어 있으나 통함으로 들여다 보이는 물과 같고 흘러서 통하는 것과 같다. 계절론 겨울이고 소리 중에는 우에 해당하는 소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제가 제자 원리 표를 작성하여 밝혀놓은 내용과 어디 하나 틀린 데가 있습니까?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자, 요 본문을 보시면서 앞에 자음 제자 원리의 표를 머릿속에 연상하시면서 보시면 아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감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발성기관과 자음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면 아착 이장이니 목이 아니라 어금니는 어긋나고 길어서 나무에 해당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목자리에 나무 목자리에 아에 해당되는 아설순치어의 아에 해당되는 기역과 쌍기역이 자리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으로는 성사 후이실이니 여수지생 어수이 유영야니라 어시 의춘이요 어음의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금니 소리는 목구멍 소리와 비슷하되 실체가 있으므로 나무가 물에 의해 자라나서 형체가 있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봄이고 소리, 오음 중에는 각에 해당된다. 즉 목과 각의 의치가 동일하다는 것이 됩니다. 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이 표현 내용 자체도 어느 훌륭한 시성의 시보다도 아름다운 표현이십니다. 어금니 소리는 목구멍 소리와 비슷하되 실체가 있으므로 나무가 물에 의해 자라나서 형체가 있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봄이요 소리, 오음 중에서는 각에 속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장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설에 이동린이 화야니라. 성전 이양은 여와 지전 전이 양양이 아니라 어시 의하여 어음이 치니라.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자, 혀는 날카롭고 움직임으로 불이다. 말주시말한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혓소리가 구르고 날리니 불이 이글거리며 타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여름이고 소리 중에는 오음, 치에 해당한다입니다. 화자리가 불이라고 말씀하시고 날카롭게 움직인다 하셨습니다. 혓소리가 구르고 날린다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이글거리며 타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계절로는 여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표현이 아름답고 자연의 이치에 일치하는 부합된 설명이십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한자 한자 세종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치강 이단이니 금이 아니라 성설 이차하니 여금지설 이단성이 아니라 어시의초요 어음의상이니라. 이는 단단하고 끓음으로 새에 해당한다. 금의 자리에 해당된다. 이 소리가 부스러지면서 모아지는 것은 쇳가루가 단련되어 새가 되는 것 같은 이치다. 계절로는 가을이고 소리, 오음 중에는 상에 속한다 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순방이압이니 토야니라. 성함이 이광이니 여토지암 충만물이 광대야 아니라 어시의게 하여 어음의궁이니라. 입술은 사각형이 합해지니 흑토에 해당된다. 미음, 비읍, 피읍이 흑토자리에 해당되고 수리로는 5와 10에 해당되니까 하늘과 땅에 해당됩니다. 입술 소리는 머금으면 넓으니 흙이 만물을 감싸고 광대한 것과 같다. 계절로는 늦여름이고 소리, 오음 중에서는 궁에 속한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후내 출성지문이요 설내 변성지관이니 고음지 중에 후설 의주야 아니라. 목구멍은 소리의 문이고 혀는 소리를 분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음 가운데 목구멍의 소리와 혓소리가 주가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구멍에 해당되는 소리가 후음입니다. 그러면 후음은 일육에 해당하는 이응, 여린 히읗, 히읗에 해당되는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혓소리에 관계되는 것은 화에 해당하는 자리로 니은, 티긋, 티긋, 리을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시고 후거 후이 아차지하니 북동지 의아니라. 목구멍은 뒤에 어금니는 그 앞에 있으니 북쪽과 동쪽에 있다고 하겠다라고 오행에도 정확히 맞춰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다음 자 보시겠습니다. 순거말하니 토무정의 이기왕 사계지의 아니라. 입술은 마지막에 있으니 흙은 정해진 위치가 없어 사계절을 돕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표현은 사람은 무릇 그 변화가 변화무쌍하고 음양의 음과 양 어느 곳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무국인이라 하는 내용과 토자리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입술은 마지막에 있으니 흙은 정해진 의치가 없어 사계절을 돕는다고 하겠다. 즉 사람은 여럿이 조화를 이루는데 가운데서 작용한다라는 뜻과 동일하고 행성으로 따지면 토성과 지구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우주의 근본이고 사람은 곧 소주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음의 제자, 모음의 제자가 음양오행, 오봉엽 선생님의 하도 기원론에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출자, 초성과 음양오행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 전에 특강의 형태를 빌어서 오봉엽 선생님과 리덕준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많은 학자분들이 응원의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 저와 함께 열심히 우리 훈민정음이 바로 서는 날까지 같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아직 고민하고 계신 여러 학자 선생님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의 책 한 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그리고 훈민정음 원본 꼭 한번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자, 훈민정음 원본 제가 훈민정음 원본 책자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은 제목이 이와 같이 훈민정음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와 같이 안평대군께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한자 한자 심혈을 기울여서 쓰셨습니다. 이 원본의 글자가 안평대군의 서체입니다. 이 안평대군의 서체를 제가 100번 넘게 반복하여 연습하여 쓴 글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훈민정음 원본 꼭 보시고 제가 이렇게 세종의 유지를 다시 한번 받들은 이 훈민정음 해례본 책을 한번 꼭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바탕을 바로 세워보도록 해봅시다.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훈민정음이 바로 쓰여지는 날 우리는 세계 모든 문자, 언어에 있어서 종주국으로 거듭 다시 태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